윤석열 탄핵 결국 터졌습니다. 경찰, 검찰, 국회 할 거 없이 온갖 발표가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탄핵 민심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이 내일 윤석열 정부의 시원한 한방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시사 25시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부 하급단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0일 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20일 때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더 독해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날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연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상대라고 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이름이 오른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의 대변을 마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 상지를 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것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변 사건은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반발에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논란에 대해 윤석열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혔다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묵살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과 연계하는 등 이 문제가 전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권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선호도 1위였던 한 후보의 독주가 총선 패배 책임론과 당정 갈등 우려론에 이어 김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문자 논란을 두고 누가 전당대회에서 열쇠를 뒤집어 보겠다고 이런 자의극을 벌인 것인지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당의 정무 결정이 대통령 부인이 개인 전화로 보낸 문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상상하게끔 어리석은 장을 함부로 펼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영부인의 거치는 1차로 대통령실에서 당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당 중앙과 협의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대통령실과 공당은 사임단의 친목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누가 영부인까지 마구잡이로 위험한 비방전에 소원하며 아둔한 자의극을 벌이는 거라며 한 언론인의 입뒤에 숨어 소설과 중상고략, 대책도 없는 경강보회로 전당대회를 퇴보시키는 무책임한 전략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배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반드시 우리 정부의 성공과 승리를 함께 그려나가는 미래지향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건희 문자 1심 논란을 두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문자의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 측 해명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과 그 배우가 당시의 상황과 문자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원래 정보경찰질 하던 놈은 그렇다 쳐도 원희룡은 이번에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당시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다고 한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그건 여사와 그 주변의 십상시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여사는 결국 그들의 만류에 설득당해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본인도 사과하기 싫고 주변에서도 말리니 사과를 안 해야겠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니 국민 눈치가 보이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문자는 그 어중간한 상황에서 여사가 직접 한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적 입장은 확고한 사과 거부인데 문자를 통한 여사의 사적 입장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니 뭐라고 대답하기 곤란해 그냥 씹어버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왜 여사의 사과 의향을 무시했냐고 따지는 그 자들이 실은 당시의 입만으로라도 사과의 가능성을 열어둔 여사에게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자들이 사태를 물구나무 세워 자기들의 잘못을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참 사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들이 원희룡을 카드로 내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나경원과 윤상현은 원희룡이 발로 걷어찬 전당대회 잔치상 아래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끌어내리지 못하면 남은 3년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사 25시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